쉬는 시간에 좀 질문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커버 한번 해보면서 2교시 내용을 천천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4기 마지막 회차, 6회차. 자, 124기 시작했을 때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 순삭이네요. 금방 6회차까지 우리가 내용을 커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휴가 가는 시즌, 그리고 날씨도 너무 덥고, 자, 그래서 사실 또 제가 이번 회차, 이번 기수는 그렇게 많은 홍보도 되지 않고 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집중을 해주셔서 제가 힘을 많이 받아서 6회차까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강, 12강 내용 진행하는 날이죠. 자, 11강 우리가 방금 쉬는 시간 가지기 전까지 이제 커버를 해봤고, 자, 의문문 인토네이션 잡는 방법,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어요. 자, 이제 12강 내용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11강 내용의 연습 문제 1번부터 10번 중에 마지막 연습 문제 조금 질문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잠깐만 한번 풀어보고, 혹시 이제 개별적으로 과제를 DM을 보내주실 때, 녹음 파일 보내주실 때 참고하셔서 녹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명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의문문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스피킹을 한다고 쳐볼게요. 우리 listening practice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50명의 사람들이요, 얘기를 하면 50명, 그냥 50, 50 people, 이렇게 50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의문문이잖아요. 앞에 조동사가 나오겠죠? 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Can 50. 정답.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저 앞에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do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do 50. 자, 이렇게 내가 없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꺼내서 말하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속에 없던 영어 문장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do 50. can 50. 자, 본문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 풀어봤던 연습 문제. 자, 페이지 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연습 문제 중에 10번 연습 문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10번 연습 문제 본문은 제가 이제 8번, 9번, 10번은 스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천천히 했었어야 되는데, 자, 주어 동사 부분 여기를 빠뜨리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주어 동사라는 것. 그러면 have 50를 어떻게 읽어요? have 50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음. 자, 50명이 뭘 만들었다고요? What have 50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What have 50 mad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좀 익숙하신가요? 자, 이런 단어의 나열이 굉장히 어색했었어요, 저는. 자, 어색한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자주 문제집에 등장하거나 영어 회화책에 등장하거나 아니면 뭐 저도 이제 유학생들이 뻔히 쓰는 그런 문장들 말고는 그게 아니고 분명히 심플한 센텐스 스트럭처이고 굉장히 단순한데 단어가 단순한데 그 쉬운 단어지만 그 단어의 나열이 어색하면 중간에 이제 퍼즈가 오는 거죠. 멈춤이 오는 거죠. 자, 멈추고 싶지 않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냐? 바로바로 받아들여져야. 그러니까 리스닝을 할 때 인풋이 바로바로 되어야 나중에 아웃풋을 하실 때도 바로바로 하시게 되겠죠. 우리가 스피킹 하면 어떤 걸 스피킹을 잘한다고 하나요? 제가 이제 앞서서 오늘 at the beginning 이제 자,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1교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생각과 입이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은 바로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바로바로 그냥 주르륵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들 많이들 또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바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인풋이 바로바로 되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어색한 거죠. 이 단어의 나열이 너무 어색한 거죠. 근데 이게 단어의 나열이 어색하지 않아야 될 뿐더러 바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0명이 뭘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인토네이션 어떻게 잡나요? What have 50 made? 자, have 50. 자, 우리 했던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건데, 자, 응용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자, 그럼 본문을 마지막으로 우리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자, 본문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um, have 50. 자, 50명의 사람들이 in, influ, influenced. 자, 우리 의문문을 배웠습니다. have 50 influenced 하게 되면, have 50 influenced blah blah blah. ABC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50명이 ABC를 인플루언스 했어요? 영향을 줬어요? 영감을 줬습니까? 라는 해석의 문장이고, 자, what을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의문문은 down업으로 잡고 의문사 앞에 붙였어요. 자, 우리 했던 연습 문장 지금 했던 그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공식인데, 또 조금 응용이 되니까 확장이 잘 되지 않네라는 포인트를 만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뚫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듣는 영역이 늘어나고 스피킹을 하는 영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뚫어내는 힘을 우리가 같이 기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포인트, 약간 잘 안 되는 포인트, 반영이 잘 안 되고 뚫어야 되는 포인트를 만날 때마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뚫으면 또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나가는 게 귀를 뚫어 나가는 거고 들리는 영역을 늘려가는 거고 그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고 나면 안 들리는 소리가 없어지게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스피킹도 자, 그렇게 유창해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면서 유창해지는 거지. 빨리만 얘기한다고. 그냥 뭐 이렇게 바로바로 막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온다고 그걸 유창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So, 자, 의문사 앞에 공식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Have 50, down up 해주시고요. have 50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what을 넣게 되면 what have 50가 되게 된 거죠. What have 50 influenced ABC? 자, 이렇게가 맞겠네요. 자, 목적어가 없어야 what have 50 influenced? 자, 50명의 사람들이 어떤 걸 influenced 했습니까? 자, 도치 문장이라는 건 이 인토네이션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도치 문장은 앞에 부정어가 있거나 또는 부사가 강조가 되고 싶을 때 그 부사 부분, 강조가 되고 싶은 부분이죠. 를 앞으로 빼고 또는 이 부정어, 강조가 되고 싶은 부정어를 앞으로 빼면서 뒷부분이 도치가 되는 건데 의문문이 그 똑같은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도치가 되는 거죠. 의문사가 앞에 나오면서 right? 그래서 여기가 본문에서는 never라는 걸로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50명이 한 번도 how they how they do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라고 그냥 퉁쳐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how they do를 50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how they do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인플루언스 했던 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는 문장을 가장 이제 줄여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게 되나요? 자, 앞에 우리가 배웠던 공식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잡아야 돼요. down, up, have 50. 자, 그리고 앞에 의문사가 인터네이트 되듯이 never have 50, have 50 해주시고 never have 50 해주시고 동사 부분은 influenced 부분 똑같아요. 타동사 influenced. 그 다음에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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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부분이 how they do. never have 50, never have 50 influence how they do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스트럭처가 우리가 인풋이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만 자,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녹음을 보내주실 때 이제 여기가 50가 주어구나. 자, 주어인데 이게 이렇게가 부연 설명이 된 거구나. 이 5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mostly male 그리고 20 to 35-year-old designers
이 정도 연령대고 living in California working at three tech companies. 그래서 캘리포니아 살면서 이런 데서 일하는 메이저 그 IT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have 50 influenced how a billion people spend their time 이라는 거구나. 근데 never 했구나. 그리고 이 never가 확장이 됐어요. 어떻게 never before in history라고 확장이 됐습니다. 이렇게가 덩어리가 된 겁니다. So, 자, 그래서 이걸 읽게 되면 Never before in history have 50 mostly male 20 to 35-year-old designers living in California working at three tech companies influenced how a billion people there spend it. Influence how a billion people spend their time 이라고 읽어주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도 지금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해드렸던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인풋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꼭꼭 씹어서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되면 이 문장들이 내 문장이 돼서 진짜 비슷한 정도의 스트럭처를 내가 구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구사를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먼저 좋은 일도 대박인데 하는 일들이 생기냐면 이런 문장들이 쉽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막 번역을 하는 게 아닌데 쉽게 들려요. 그리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시연을 해드렸던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순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번역만 해버리고 모르는 단어 찾아서 그냥 단어로 해석해버리고 단어로 번역을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또는 이걸 내가 스피킹 하고 싶은데 그냥 외워서 무지성 암기를 해서 그냥 발음 대충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문장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이 진짜 인풋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그게 인풋이겠죠. 진짜 인풋이 아니라 유일한 인풋이겠죠. 인풋이 되려고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리스닝 특강에서 1교시 그러니까 1강부터 배웠던 스피치 블렌딩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플레이스먼트 잡아서 박자 연습하고 우리가 그 리듬 잡았던 거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해주셔야 한 문장을 하시더라도 그 한 문장이 1000번 이상의 연습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내가 연습량은 1000문장을 연습한 연습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 랜덤하고 temporarily 하게 막 랜덤하고 temporarily 하게 문장을 만났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 찾아가지고 번역하고 그 문장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스피킹을 할 때도 어, 외워서 그냥 외워서 우리말로 블라블라블라라고 얘기하는 거 영어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 외워서 그냥 얘기를 하는 문장들은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을 첫 문장을 내가 실제로 스피킹을 해봤더라도 연습량은 0문장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문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 제가 그 어, 가장 오래 저, 잠시 제가 캐나다의 재직 시절 말씀을 드리면 저 회사를 참 자주 옮겨 다니진 않았어요. 그래도 몇 년씩 이렇게 일을 하곤 했는데 좀 승진도 하고 그다음에 좀 그 업계에서 좀 더 인정을 해주는 회사로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진득하게 있을 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를 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아, 가장 오래 다닌 회사가 첫 회사는 아닌데 아무래도 첫 회사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첫 회사에 어, 제 영어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영어를 참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같이 룸메이트로 지냈던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집에 막 이렇게 놀러 왔을 때 그때도 제가 티칭을 하고 있으니까 그 티칭하는 그런 우리 지금 로그인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스타일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본인들도 학생으로서 저한테 이렇게 원어민이 티칭을 받아보면서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어,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런치 타임에 런치 브레이크죠. 그럴 때 이제 식사도 같이 하러 다니고 같이 자주 붙어 다녔던 친구가 데이브라는 친구가 있고 제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유학생은 저였으니까 그냥 저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마이클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실명으로 런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 이런 순간이 많았어요. 자, 이런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프가 저한테 말을 할 때는 배려 영어를 합니다. 데이브가 저한테 얘기를 할 때도 배려 영어를 해요. 자, 저한테 배려 영어, 데이브도 배려 영어 막 합니다. 근데 둘이서 얘기할 때는 제가 못 알아들어요. 자, 본토 발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다른 영어인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그네들끼리 쓰는, 자, 사실은 같은 제너레이션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젊어서 쓰는 영어가 따로 있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브와 제프는 세상에 영어 문장이 5문장밖에 없다라고 그냥 한번 조금 비약이지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화를 할 때는 영어 문장을 이렇게 5문장 A, B, C, D F가 아니라 E가 되겠네요. 알파벳 E까지 이 5문장으로 자기들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영어 세상에는 영어 문장이 5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 귀에는 들릴까요? No, 안 들려요. A도 안 들리고 B도 안 들리고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겠죠? 있는지도 모르고 안 들립니다, 일단. 근데 어쨌든 이 배려 영어를 저한테 해주니까 배려 영어는 네이티브 영어죠. 정확한 영어죠. 근데 제가 어떻게든 리스폰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 5개의 상황에 맞는 5개의 문장이 있다 그랬을 때 저도 이제 5개.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 외국인의 영어인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열심히 이렇게 리스폰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쓰면 이제 좋은 영어 문장이 아닌 거죠. 영어 세상에서는 이걸 영어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되려 반대로 막 해석을 해야 돼요. 네이티브가. 뭐라고 하는 거지? 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음, 자,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사용을 하고 있는 저한테는 이 A, B, C, D, E가 인풋으로 들어올까요? 일단 안 들어와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인풋이 되지 않고, 안 들리니까 인풋이 되지 않고. 자, 2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안 들리기 때문에 아예 인풋이 될 그 전제조차 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또 제가 알고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쓰는데 영어 때문에 힘들잖아요. 영어가 안 늘어요. 근데 난 영어를 어쨌든 스피킹도 잘하고 싶고 해서 이제 6번, 7번, 8번 이렇게 문장을 추가를 합니다. 나는 구사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어. 스피킹을 더 잘하고 싶어. 리스닝은 포기했고 스피킹을 더 잘하고 싶어. 그래도 뭔가 이제 부족하니까 나는 고급 어휘를 써야 되겠어. vocabulary를 고급 단어를 써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 8번까지 했으니까 9번, 10번 and so on and so forth. 자, 11번, 12번, the list goes on. 자,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영어를 하니까 영어가 자꾸 버블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된 인풋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떤 계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영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어를 쓰면서 막 연습을 해도 사실 막 이 랜덤한 첫 문장을 가지고 0문장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연습을 했다가 자,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던 순간이 물론 그 전에 굉장히 그 좌절스러움과 굉장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와서 이제 리스닝부터 잡아야 되겠다. 사실 뭐 영어 자체를 다시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영어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는 왜 한 문장도 제대로 못하는 거지 하면서 한 문장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좌절감에 이렇게 휩싸여서 혼자 막 방 안에 틀어박혀서 막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던 순간 같아요. 한 문장이라도 나는 똑같이 또는 더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문장을 이제 인풋을 하더라도 정말 인풋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never before in history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나왔던 문장 있잖아요. have 50 influence how
billion people, how billion people spend their time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볼 때도 아, 이런 단계, 자,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러면서 이제 한 문장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요, 그런 게 신기하게. 자, A가 들리기 시작하고 머지않아 B가 들리기 시작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는 이제 이런 문장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인풋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스닝을 잘 하게 되면 자, 리스닝을 하기 전에는 영어라는 게 항상 목적이고 대상이었어요. 영어를 해야지.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먹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뒀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리스닝이 되고 나서 귀가 뚫리고 나니까 인풋을 정확하게 하나를 이렇게 문장을 하나를 접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풋, 사실 유일한 인풋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풋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간을 들여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인풋인 거예요. 들리니까 계속 나한테 양질의 그런 영어 인풋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문장을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거쳐서 인풋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인풋이 됐을 때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는 문장들은 있어도 그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하나씩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그리고 뭐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로 꿈을 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영어로 꿈을 꾸는 게 영어를 잘하기 위함의 시작이지, 그게 결코 이제 충분 조건의 완성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어떻게 보면 정말 꿈을 꾸는 순간까지도 계속 인풋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 어, 걸 좀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How are you?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좀 다르게 대답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How are you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명한 얘기죠.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What's up? 이라는 말을 내가 자주 들을 때마다 말문이 막히고 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내가 되려 What's up? 이라고 물어보니까 Not much 라고 대답을 하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질문을 내가 듣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자꾸 이렇게 내가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인풋을 24시간 동안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이상했던 문장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스피킹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인풋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영어로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케팅으로도 너무 많이 들어보고 영어 선생님들도 너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네이티브는 어떤가요? 영어로 사고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어떨 때는 좀 화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영어 말고 다른 언어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영어가 안 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영어로 사고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너 이외국어 한번 배워봐 라고 항상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영어로 사고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영어로 사고를 하라는 말만큼 무책임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영어로 사고를 해야지 하고 영어로 짜잔하고 영어로 사고를 할 수 있나요? No. 그렇지 않잖아요. 자, 영어로 사고를 한다라는 게 영어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제가 뭐 단적으로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영어로 생각하는 것은 영어로 인풋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영어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영어로 사고를 하게 된 포인트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A, B, C, D라는 E라는 이런 문장이 존재할 때 1, 2, 3, 4, 5번을 문장을 사용을 할 때는 영어로 사고를 하지 않았어요. 자, 영어를 사고를 하는 척 할 수는 있고, 자, 그렇게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No, 아니에요. 저는 영어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A가 들리고 B가 들리고 인풋이 되기 시작하고 A, B, C, D, E가 다 들리고 영어 인풋이 24시간 동안 되면서 영어의 사고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포인트가 내가 이 포인트가 지나고 나니까 이 포인트에서부터 영어로 생각을 하고 지내게 됐구나
라는 얘기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리스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 우리 124기 오늘 6회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회차 때부터 리스닝이 중요합니다. 리스닝을 잡고 나서 스피킹을 하시게 되면 출발점이 완전 다르거든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얘기를 마지막까지, 제가 끝까지 일관되게 한번 내용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내용을, 스토리를 공유를 하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고하는 것, 영어로 생각하는 것, 영어식 사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영어로 생각하기 라고 해볼게요. 그 포인트가 영어 인풋이 영어 인풋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영어니까 그냥 인풋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인풋으로 영어로 생각하기는 인풋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그래서 우리는 listening practice를 하면서 이제 인풋을 제대로 하고 인풋이 잘 안 될 때는 그걸 뚫어내는 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뚫어낼 때마다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들을 수 있는 듣는 영역이 늘어나고 그 들을 수 있는 영역이 확장이 되고 스피킹을 하실 때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뚫어내는 지금 힘을 만들어내는 연습하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듣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런 이제 스피킹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What's up? 이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라고 궁금했을 때 제가 되려 What's up? 이라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어, 이제 영어 스피킹을 하러 가실 때 처음부터 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커맨드를 불러낼 수 있는 음, 커맨드 해낼 수 있는 자, good command라고 하죠. 보통 영어 잘한다 그러면 good command of English를 가지고 있다고 Yes, she has a good command of English를 가지고 있다고 영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영어 문장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이제 리스닝으로 인풋을 많이 만들게 되면 내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는 문장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렇게 스피킹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피킹을 할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자리를 내가 아직 확신이 없는데 그냥 테스트 삼아서 그냥 내가 그냥 테스트 아웃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스피킹을 막 해보시는 시간보다는 나한테 인풋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할 때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당연히 영어로 된 질문이겠죠? 자, 질문을 하는 방법, 인토네이션 방법은 우리가 1교시에 배워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최대한 이제 영어 그 센텐스 리듬에 맞춰서 질문을 해야 상대방도 좀 더 정성스럽게 답변을 하겠죠. 이 사람 영어가 배운 영어라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영어라서 내가 대충 대답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자, 질문을 들었을 때부터 정말 좀 정성껏 이렇게 대답을 이끌어내게 하려면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질문하실 때도 좀 최대한 이제 네이티브 사운드와 비슷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은 어디서 내가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캐나다에서 이제 첫 직장을 다녔고,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을 다 캐나다에서 다녔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conversation starters, 음, 이 주제로 해서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저한테 뭐 1대1로 교육을 해준 게 아니라, 그 네이티브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비스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 말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특히 컴플레인이 오게 되면 막 정말 이제 그 민원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친구들 말을 얼마나 잘 하겠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자, 이런 거 중요하다.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문화 충격이었는데, 이 스몰 톡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이런 걸 연습하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구글이나 이제 이런 데 가셔서 또 요즘에는 뭐 이렇게 AI한테 질문을 해도 금방 훨씬 더 빠른 양질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conversation starters를 좀 찾아줘 하게 되면 질문 목록을 이렇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conversation starters인데 on blah blah 또는 abo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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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 um, on how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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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뭐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리스트를 좀 찾아줘라고 AI한테 얘기를 하면 뭐 50개, 100개, 300개, 뭐 1000개까지 이렇게 질문들을 금방 이렇게 어, 잡으실 수 있겠죠? 자, 구글 한번 가셔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음, 자, 화면이 보이시나요? 음, conversation starts 라고 했을 때, 자, 일단, 바로 나왔던 페이지 먼저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다들 잘 보이시죠? 음, 바로 이제 275개. Good conversation starters for any social situation. 자, 그래서 any socialize 하는데, 275개, 스몰톡 하실 때 이런 질문 먼저 던져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런 질문을 나도 자주 받는데, 나는 정말 대답할 때 막 정말 땀 삐질삐질 흘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생각보다 그냥 단답형으로 하니까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좋으네.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접수를 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어떤 것들은 저렇게 대답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하면서 어, 영어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던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생각하기는 인풋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중에 자, 좀 테크닉이죠. 자, 내가 인풋을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인풋을 조금 방향을 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제가 조금 이제 스페이스를 띄우니까 뭐 많이 나오죠. conversation starts in Korean. 자, 한 번도 검색해 본 적이 없는 건데 궁금하긴 하네요. For couples, for friends, with a girl, with your crush, for dating with a boy.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영어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or managers. 자, 121, 121개의 one-on-one questions. 자, 1대1로 for managers, employees. 약간 인사 관련된 것 같네요.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주셔서 자, 영어 인풋 하시는데 많이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교재하고 그 다음에 교재 나눠드리면서 자, 소리 교재 장단점들. 아, 자, 오늘 제가 교재를 나눠드렸다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소리 교재 장단점이라고 하는 그 PDF 파일을 나눠드렸어요. 자, 지난주에 자, 오늘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스피킹 연습하실 때 또는 스피킹 교재로 사용하는 어떤 이제 교재가 있는데 자, 이런 건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신 분 있으셨고 자, 그런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참, 저는 2013년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됐고, 한참 귀국해서 이렇게 영어 모임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테드톡 가지고 영어 스피킹, 어, 연습하는 동아리, 클럽, 모임 이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결론 말씀드리면, 테드톡은 연설문 같은 스타일의 그 영어 문장들이잖아요. 그 구어체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설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어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피킹 교재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말투가 보게 되면 좀 공식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말투라서 제가 오늘은 제가 다 커버를 하지 못하겠지만 말은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5살, 그러니까 모국어의 말은 물론 이제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완성형으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되지만
거의 5세, 6세 이전에 어디에서 배워요? 배워요? 집에서 다 배우죠. 자, 초등학교 갔는데 7세, 8세 초등학생 1학년 들어가 말 배우는 거 아니죠. 말은 다 너 집에서 배우고 와. 말 다 배우고 나면 학교 오는 거잖아요.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다 배우는데 그 말투와 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글투를 배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구어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초등학교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순간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말투와 내가 말을 쓸 때의 말투가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린 지금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테드톡에는. 스피킹 교재는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뭐 리스닝 교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닝 교재도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귀가 뚫리진 않아요. 그런 류의 종류만 들려요. 오디오북으로 또 이렇게 특히 오디오북을 소설이나 챕터북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리스닝 많이 거의 다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대로 이렇게 뚫어 나가셨다 그러면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컨텐츠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건드려주는 컨텐츠예요. 글이 아니에요. 말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오디오북 제가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자, 지금 오디오북 중에 자, 이 소설 또는 챕터북 오디오북은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오디오북 이제 영어 초보자, 중급자들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는 소설하고 챕터북 너무 어렵다. 왜냐면 나는 말을 구어체, 스피킹하고 리스닝 아직 잘 안 되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일단 어휘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아, 그네들한테는 그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더 쉽고 더 기초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5살, 6살 때 배워야 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우리는 교양 어휘들 그러니까 글투로 배우는 어휘들만 알고 있으니까 소설이나 챕터북에 나와 있는 어휘가 어려운 거예요, 대략. 그러면 어떤 오디오북을 선택하게 되냐면 대부분 이제 자기 개발서가 나 자기 개발서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그런 자기 개발서 나는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또는 나는 뭐라고 할까요? 뭐 생물학에 관심이 많아요. 하더라도 아마 되게 엔트리 레벨 정도의 책이니까 아마 자기 개발서 스타일로 문투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일단 글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투가 쓰여져 있고 그런 오디오북은 어, 스피킹 교재는 아니고요. 듣기 교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영어만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 스타일의 그런 되게 정제되고 좀 이제 문어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우리가 마치 문제집에서 봤던 문장들이거나 아니면 시중에서 영어 회화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 영어 학습자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문장들이 자기계발서 스타일의 문장이죠. 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디오북을 소리 교재랍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단어 공부엔 좋습니다. 단어 연습 많이 되고 내가 문법이 아직 약하다 그러면 센텐스 스트럭처를 계속 반복 노출을 시킬 수 있으니까 연습이 되는 건 좋은 거죠. 딱 거기까지인 거지. 스피킹 교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스피킹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럼 뉴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뉴스는 대학교 기본, 석박사 나오고, 자, 박사 논문도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최소한 5개 이상 써야지 되는 사람만 대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게 뉴스인가요? 아니면 제가 좀 말은 그렇긴 하지만 혹시 이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혹시 이제 어, 그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뉴스인가요? 자, 후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가 처음에 어려운 건 시사 단어가 어렵구나. 처음에 영어 자체가 너무 이렇게 위화감이 느껴져서 특히 뉴스 얘기할 때 되게 톤이 멋지잖아요. 되게 강력한 톤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톤 때문에 내가 어려운 영어라고 들리는 거죠. 뉴스만큼 쉬운 영어는 없어요. 되게 쉬운 영어입니다. 근데 이걸로 스피킹을 한다? 자, 단어 교재로는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겠지만 또는 내가 영작을 내가 정말 나중에 영어가 자유로워져서 영어 자체를 거의 이제 마스터에 가깝게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구어체는 구어체, 문어체는 문어체. 정말 영어를 가지고 글도 쓰고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 정도가 되었을 때는 자, 정말 그때의 라이팅은 다른 레벨의 라이팅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영어를 익힐 때 나는 좀 이렇게
문법 같은 것들도 좀 교정하고 하면서 라이팅을 하겠다. 그런 라이팅에는 뉴스만큼 또 좋은 라이팅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교재, 라이팅 교재, 혹시 이제 영어 교재를 만약에 제작을 하신다 그러면 자, 뉴스 이 영어 발췌문은 그렇게 문장 구조 처음에 배울 때, 자, 문법 처음에 배울 때 또는 단어 같은 것들 배우기에 좋다라는 것이지 여기에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실생활 대화 흐름에 노출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닝 교재가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스피킹 교재도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이렇게 라디오 뉴스의 장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미드 클래스, 애니 클래스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미드 클래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애니 클래스 또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때 자, 리스닝 잡으시려면 미드, 애니 자, 이 수업에 꼭 참여해 주시고 자, 여기에 올라타셔서 좀 이 귀를 뚫는 그 시간을 빨리 앞당겨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미드 가지고, 저도 처음에 미드 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스피킹을 한다고 왜냐면 그 문장 내가 그 다음날 막 써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하고 싶으면 오늘 미드에서 배웠던 문장 내일 가서 써보고, 근데 그게 스피킹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해보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고, 내가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문장 몇 개 던져보고, 많은 거지 그 문장을 듣고 원어민한테 이제 반응을 하면 거기 이어서 대화가 막 이어지고 그건 안 만들어 주더라라는 걸 아마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드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이제 소리 교재이고 엄청난 이제 영어 실력을 향상을 시키는데 엄청난 효과를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느냐? 스피킹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스피킹을 할 수 있는 뭔가 시작은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리스닝 교재라는 거. 그래서 이건 귀뚫기 교재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훨씬 좀 명료하게 소리 교재를 좀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라디오 뉴스, 미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연설문,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쭉쭉 또 이렇게 정리를 지금 자료에 해 놓았습니다. 자,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킹 교재를 나중에 내가 잡는다면 어떤 것들이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주시고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공유드린 자료에서 가장 좋은 스피킹 교재라고 하게 되면 아주 좋고 아주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저 마지막이에요.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쪽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표시를 정확하게 했어요. 자, 되게 명료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 두 개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말은 추상어가 많이 발달돼 있다고 합니다. 추상어휘, 추상적인 말. 그리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개념적으로 컨셉츄얼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영어는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영어는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 동사, 그리고 부동사를 가지고 묘사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자, 시간 순서를, 시퀀스를 묘사를 한다라든지, 또는 어떤 장면들을 묘사를 한다든지, 뭐 그림 같은 걸 묘사하는 것들 좋습니다. 이걸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토익 스피킹 시험, IELTS 시험에 막 그림 묘사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되게 영어 스피킹에 되게 좋은 훈련 도구예요. 자,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원어민 아이들도 그걸 그 교육에서 그 정규 과정에서 배운다라는 것. 특히 이제 그 원어민 아이들 말고 어, 외국에서 온 그러니까 일찍 어린 나이에 이민을 왔는데 영어를 빨리 배워야 되는 아이들은 중학교 가면 보강을 안 해주는데 초등학교에는 따로 이렇게 보강을 해주거든요, 언어를. 자, 그런 친구들한테 그림을 보고 묘사하는 그런 걸 이제 많이 트레이닝을 시켜주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걸 해보면 이걸 내가 못하는구나. 나 카투사 출신인데 나 영어 꽤 오래 했는데 나 MBA 미국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10년 살았는데 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정말 원어민 영어를 다 구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딱 이렇게 깨놓고 한번 해보시면 내가 구체적인 거 표현 잘 못하는구나. 그림 보고 묘사하는 것도 잘 못하고 왜냐면 그런 문장들을 아는 문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 나가셔야 기본기를 채워 나가실 수 있고 거기서부터 영어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인풋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인풋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덧셈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떤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묘사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제가 아, 박스 표시로 해둔 이 두 가지 컨텐츠 제품을 설명하는 영상들 뭐 언박싱 해가지고 막 리뷰 같은 영상들도 좋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동사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구체적인 제품 설명은 티칭 영상도 괜찮습니다. 수학을 가르쳐요. 제가 만약에 수학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수학 문제를 하루에 꼭 한 문제는 풀어야 되겠다. 영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구구단을 영어로 생각하지 않고 한국어로 대부분 그러시겠죠? 그럼 구구단부터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영어 방정식 설명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을 찾아보면 금방 이렇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교재다? 스피킹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스피킹 교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저 사람들이 쓰는 동사, 부동사, 그리고 explaining part, 보어는 어떻게 쓰는 거다. 자, 그걸 다 내 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주시는 거예요. 기억 다 못 하시잖아요. 다 기록하시고, 캡처, 우리 요즘에는 사진 캡처, 스크린샷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말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listening practice 할 때 인풋으로 했던 그걸 그대로 태워서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스피킹이라는 건 맥락이 있어야 돼요. 문장들을 막 이렇게 조잡하게 이렇게 막 집어넣는다고 그럴싸한 맥락의 말은 되지 않아서 맥락들도 이렇게 잡아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오늘은 잠깐 이렇게 set aside 해두고 일단 문장들을 내가 이렇게 스피킹 문장으로 연습을 해나갈 때는 이런 구체적인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부터 가져가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how to 같은 영상들이죠. 그래서 요리를 좋아하시면 요리하는 방법, 파스타 요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낚시를 좋아하시면 뭐 낚시에 어떤 드릴이 있다 그러면 그런 설명하는 내 관심도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하셨을 때 나의 관심도와 그 소리 교재의 그 컨텐츠를 이렇게 싱크로를 높여주면 좋은, 그렇죠. 정답. 그 싱크로를 최대한 높여주시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나는 운동 많이 안 돼. 그러면 운동 영상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시퀀스라든지 그런, 이 행동을 묘사를 해주는. 그때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동사, 부동사, 그리고 explaining part, 보호 부분 할 때 형용사 저렇게 쓰는 거구나. 특히 이제 분사 형용사 쓰는 거. 저렇게 쓰는 거구나. 저런 동사를 ed나 ing로 만드니까 분사 형용사가 되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접수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든 문장들이 내가 내 생각하고 입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생각과 입이 일치를 해야 스피킹을 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문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리스닝에서 스피킹으로 이어질 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로그인 클래스라는 타이틀을 가진 리스닝 프랙티스, 자, 124기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오늘 6회차 내용까지 한번 커버를 해봤습니다. 오늘 11강, 12강 내용 진행하는 날인데 12강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기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바로 125기 1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제 수강은 평생 열려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수강을 하시고 제대로 내 연습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개인차는 있지만 재수강 포함해서 3회 이상 이렇게 수강을 하셨을 때 좀 되네? 라고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수강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재수강 하실 분들은 그 신청서가 새로 올라가면 또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재수강으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나긴 6회차의 여정 동안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